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메릴랜드 한인회 전 회장이셨으며 동포초 워싱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인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저희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워싱턴 볼티모어에 있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쪽에 와서 35년 동안 살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그 동포 사회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달려왔습니다. 참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사랑받고 또 해서 오늘까지 감사하게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워싱턴 지역에서 동포초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하시지만 오늘은 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정말 최근에 저서 말썽쟁이 아빠 미국 유학 실패기라는 그 재미있는 책이면서 정말 유익한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책을 내시게 된 동기나 과정 또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참 한 15년 전에 네. 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처음엔 유학을 왔는데 유학 초기에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동포들을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걸 공부하러 왔는데 1981년도 한국에서만 해도 평생 교육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5공화국 헌법에 국가가 국민의 평생 교육에 힘써야 된다. 뭐 이런 한 구절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국민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니는데 우리 학과장이던 이광호 박사님이 네네. 미국에서는 새로운 평생 교육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다. 그 사모님이 이제 교육학 박사로 교수를 하셨거든요, 미국서. 그러면서 이제 너도 가서 그걸 좀 공부하고 오너라.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1981년도에. 네. 그 유학을 와서 지내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일주일에 한 명씩 우리 동포들이 총을 맞아 죽어 나갔어요. 참 그리고 네네. 우리 이제 누님하고 자영이 여기 살고 계신데 네. 그때도 좀 험악한 흑인촌에서 장사하셨는데 아침마다 방탄복을 입고 쌍권총을 차고 장사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참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는 나라에 와서 네네. 말도 잘 몰라, 글도 잘 몰라, 또 사회 제도나 문화도 몰라. 이 참 이렇게 달러 벌어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게 너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밀림에서 야자나 바나나 따먹다가 맹수나 독사한테 물려 죽는 이런 거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훨씬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이민 1세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민 2세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이민 1세들의 희생의 세대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집안에서 저희 와이프가 애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말썽 부리고 잘 착한데 우리 집안에 말썽 일으키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 그러자면 한인사회 일 한다 그러고 또 교회 일 한다 그러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또 가서 이렇게 졸면서 다니기도 하고 운전도 하면서 어디 가서 박치기도 하고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말썽쟁이 아빠가 됐습니다. 네. 뭐 동감하는 부분이 저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말썽쟁이 아빠 미국 유학 실패기란 책, 저도 봤습니다. 아주 정말 모든 게 유익하고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목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하는데 이 길을 통해서 말썽쟁이 아빠 책 내용도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요. 독자들의 반응 좀 어떤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죠. 제가 미국 가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애들이 돈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누구한테 옷을 좀 얻어다 입혀도 그냥 뭐 불평 없고 이랬는데 이제 대학교 갈 무렵 되면은 이제 차도 운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나이키나 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고 그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정신을 좀 차렸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좀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 허인익이 과연 장사를 잘 할 수 있겠나. 맨날 네. 저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붙어 있으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KBS에서 네. 월드넷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예. 뜻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을 하나로 엮어보자. 예, 예. 그래서 사실 취지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때에 거기에 칼럼들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동포 사회에 그동안에 안고 해왔던 문제들 또 이렇게 그 미국 뉴스들을 통해서 아 우리 동포들이 이런 걸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300여 편 이상 이렇게 칼럼들을 써놨던 거를 네네. 이번에 이제 정리해서 낸 것이 그 말썽쟁이 아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KBS 월드넷 거기 기고에 있던 그런 칼럼들이 이제 모아진 거라고 보는데 그거 외에도 또 뭐 다른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예. 제가 경험했던 미국들이죠. 그동안에 이제 커뮤니티 일하면서 네네. 미국 주류사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정치인들 만났던 사람들 또 이렇게 그 더러는 이제 미국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번역한 것들도 있었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독자들에게 또 전하고자 하는 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까? 참 저도 보람이라고 느끼는 거 읽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그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한 20년, 30년 살았으면서도 아, 미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도 좀 그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 또 그 한 예로서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제 미국이 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장사를 한 10여 년, 20년 한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공화당 그렇죠. 예비선거까지 하면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10불, 20불 줘도 될 분들을 100불, 200불 준다든지 또 이런 그 너무 그 한 시간만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들어도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지 못해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그 한 번은 그 흑인 교회에 우리가 그 미팅을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한인회장 하시던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제 2불, 3불씩 이렇게 점심값을 이제 더치페이 하듯이 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주머니를 딱 직업을 들여서 100불짜리를 하나 내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흑인교회에서 쌈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주최하신 분들은 이건 주최자한테 헌금한 거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니 그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점심 대접했기 때문에 점심값으로 낸 건 당연히 우리 거야 된다. 예, 예. 그 100불짜리 낸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예. 물론 좋은 뜻에서 하신 거라고 그러긴 하지만 또 미국 사회 그런 그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해프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 동포들이 좀 더 미국 사회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 그런 미국 생활에 오래 하시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민 생활을 하셨고 그다음에 책까지 내실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서 이주하셔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허 박사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게 미국으로 이주하셨으며 그 이주하신 과정과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네. 드렸지만 이제 1981년도에 그 평생교육이라는 걸 공부하러 유학으로 왔습니다. 네네. 유학으로 왔는데 막상 우리 동포들의 현실을 보고 당시에 그 주상호 씨라고 고인이 되셨지만 네네. 한의원 하시던 분이 이제 한의회장을 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인사회 일을 좀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가난한 유학생 신분이고 그렇죠. 당시엔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그런 형편인데 그렇죠. 한인사회 일 이런 걸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했는데 사실 그 삼고초려를 하셨어요.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식으로 했는지 그래요? 화를 내시고 갔던 게 네. 당신이 여기서 공부하고 한국 가서 얼마나 큰일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동포들 이렇게 어려운 이런 걸 보면서 좀 조금 도와주라 했는데 뭘 그렇게 버팅기냐. 사실 이제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1년을 사실 그분하고 참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요. 네네. 그래서 1년 하고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한인사회가 이렇게 한인단체가 발전해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10년, 20년 가도 어렵겠다.
왜 이민 일세 한계라는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한인의 일이라든지 시접인협회 일이라든지 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속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언론이 아니겠냐. 그래서 네. 이제 한인 그 로컬 동아일보 당시에 그래요? 한국일보 예, 이쪽에도 예, 좀 그렇죠. 관여를 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영세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동포들이 다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마음들은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세미나 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이 방송 통신 교육을 하면 어떻겠냐. 네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서브캐리어 방송으로 그 방송 통신 교육을 왜냐면 하루 종일 다 바쁜 시간이 아니니까 가게 예. 했는데 우리 형님이 와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참 좋은 말씀 해주고 가셨어요. 야, 너 하는 그거 다 좋은 일인데 그거는 부모 잘 만나서 밥 걱정 없는 사람이 할 일이지 너는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을 지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형님이 돼갖고 도와줄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실 이제 내 꿈을 좀 접고 한인 사회를 품에 안고 이렇게 나름대로 한인 사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실 때는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개념도 없을 때 평생 교육의 그 선구자의 꿈을 가지고 오셨다가 정말 잠시 접고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그 한인 사회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뭐 꼭 자랑하시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귀감되는 내용이니까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때 정말 메릴랜드 전 한인 회장님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도 정말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한인 사회에 봉사했던 단체나 기관 또 이렇게 연결됐던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한인사회 일을 이제 좀 접고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와이프의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해서 좀 밥술이나 먹을만 하니까 이번에 이제 한인의 일을 좀 하겠다. 물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법원에 취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좀 아시는 분이 해서 지금 코너웨이 그분도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렇게 선거직이니까 선거 때 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좀 써서 각 부서에서 한 2명씩만 일을 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지만 우선 거기에 볼 일이 있어 가신 우리 동포들이 이제 언어 불편 때문에 차별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몰라 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흔쾌히 하셔가지고 그분하고 참 10년 가까이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립연협회 그 사무총장을 해줬을 때 미국 상공인 총연합회 회장을 한 박헌주 씨라는 분이 그 고향 분이세요. 제가 고향이 천안 북면입니다. 그 독립기념관 뒷동네인데 그분이 그 사업하기 참 제일 부러운 사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유립 공장을 고향에다가 세워주시고 그걸 미국에 수입을 해서 미국 전역에 파시는 거니까 이거 뭐 고향에다가 수입 사업을 갖다가 세워주시고 또 조국에 수출에 기여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가 본가 하다가 시애틀에 살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가족들 놀러 오라고 비행기를 보내주셔서 갔는데 가서 이제 두 가지를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니까 동양인이 메조리티예요. 물론 이제 중국 사람이 많이 있죠. 거기 대륙철도 시작 그쪽에 해서.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60, 70%가 이렇게 동양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거야 바로 한인타운을 만들어야 된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이쪽 동부에서는 뭐 100년이 가도 메조리티가 되기는 어렵지만 모여 살아야겠다. 모여 살면서 거기서 시의원도 뽑고 주의원도 뽑고 연방의원 하나쯤 뽑을 만큼만 형성이 되면 우리 이제 권익들은 잘 찾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한인타운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티모어 시에서 그 인종차별방지위원회 커미셔너를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보니까 커미셔너가 9명인데 그래도 한 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그 존합킨스나 뭐 메릴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한인 관련된 일들이 생기면 네. 내 얼굴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조리티는 낼 수 없지만 참여를 해야겠다. 9명 중에 1명만 참여를 하면 우리 몫은 찾아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코너에 이제 그분하고 했을 때 각 부서에 2명씩만 근무를 하면 우리 이제 권익을 찾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참 그분도 약속을 지켰고 또 저도 약속을 지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동안 있다가 제가 메릴랜드 한인회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메릴랜드 한인회장 나올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한인사회를 품고 오래 일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꿈들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한인회장을 하고 싶은데 한인회장을 하려면 시간은 당신이 조금 좀 플렉시블하게 해줘야 되겠고 네. 돈은 이제 와이프한테 얻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분 이제 허락을 받고 사실 한인사에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해서 참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좀 특이했던 거는 그동안에 뭐 이렇게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한인사회를 봐왔지만 사실 그 임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 적들을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임원들이 이제 한 3분의 1은 옛날부터 아시던 분들. 근데 이제 3분의 1은 어떻게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아시게 된 분들. 네. 네. 나머지 한 3분의 1은 내가 이렇게 한인회를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문 같은데 칼럼을 쓰고 그러고 했더니 그렇다면 그럼 나도 한번 동참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참여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매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경도 하고 또 그중에는 또 어른들이 2분 계셨어요. 그 ROTC 1기하고 3기셨는데 네네. 그 송창익 회장님하고 김호 지금도 전 현직 그 NR카운의 노인회장하고 계신데 네. 어른들이 이렇게 늘 열심히 해주시니까 밑에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회장이 없으면 임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예. 네. 참 보람 있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미주 한인재단 관계하고 인페스. 네. 근데 그 마저 아울러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특이한 거는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미국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 집사람의 그 사촌이 일리노이에 살고 있어요. 이제 거기를 방문했을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링컨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신앙이 좀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 더 신앙도 약하고 그래서지만 이 노예 해방을 시켜준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런 생활을 멀멀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새마을운동 정신을 좀 해서 이 미국의 그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그 대대로 이어오는 가난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주신 그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사업을 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교육을 많이 해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나올 정도 됐지만 그거는 상위에 20% 30% 이렇고 나머지는 아직도 메조리티가 50% 이상이 대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참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참 코리안 아메리칸의 장래를 봤을 때 앞으로 뭐 50년 100년이 지나고서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는 어차피 이제 여기가 제2의 조국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니네들이 과연 미국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 좀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없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흑인 형제들이 아니면 이제 그 언더프리빌리지된 친구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많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정신혁명이더라고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다. 결국은 이제 부모들이 그런 깨어가지고
부모가 우리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좀 더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한 세대를 더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로구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2009년도에 서울에서 전 세계 그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한번 했어요.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한 30여 명, 40명, 그 다음에 이 몽고에서 따로 또 30명, 그때 몽고가 제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와서 하고 있는데 이 겁을 내더라고요. 이거 한국이 잘 산 게 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뭐 건방지다 소리 하는 거는 아니냐, 외교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왜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무슨 가난 대치 운동을 한다 그러고 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기준은 그거였다. 유엔이 청한 최빈국, 국민소득 100불 미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고나 동남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가난한 동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가 개념으로 하지 말고 커뮤니티 단위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에서만 잘 될 수 있으면 또 아니면 한 도시에서만 잘 돼도 카피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흑인 그 사회 지도자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은 또 몸을 많이 사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분이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가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걸 해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한인회나 이런 데서 할 게 아니라 미주한인재단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주한인재단은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연속 사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데들이 손을 잡고 이런 일들을 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미주한인재단도 맡아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뭐 법원에서 일하셨지만 볼티모어의 그 인종차별 커미셔너도 하시고 메릴랜드 한인회 회장 하시고 또 그다음에 미주 한인재단, 그 외에 또 인패스, 뭐 열거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있었던 실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읽어보니까 뭐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봤던 미주에 오시면은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는 그 미주 생활 안내서의 종합판이라 할까? 그래서 모든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실제 생활 또 한인 사회까지 다 망라되어 있는 이런 책이 있는데 독자들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정말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 가족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그 각 가족이 이제 저희 그 와이프가 저한테 26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 시집을 와서 미국 가서 2, 3년 공부하고 오면은 좀 호강시켜 줄 줄 알고 덜렁덜렁 따라왔는데 이게 35년 동안을 갖다 노예 노동을 시켰더니 딸아들 이렇게 셋을 뒀습니다. 딸은 이제 81년생인데 지금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와가지고 학교를 잘 다니다가 그 하와이 대학을 갔습니다. 하와이 대학에는 그 한국학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와이 대학에서 1년 공부하고 서울 고려대학 가서 1년 공부를 하고 또 인턴십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미국 국방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 문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뿐만이 아니라 역사나 문화나 뭐 정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참 미국이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큰아들은 이제 그 밴더빌트 대학이라고 남부 하버드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특허청의 그 특허 심사관으로 하다가 이제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막내는 이제 피츠버그 대학을 나오고 지금 그 전문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그 셋 다 이렇게 말썽 없이 다 잘 찾아줘가지고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신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인사회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까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훌륭한 자녀분들. 정말 청출어람이라고 그랬는데 남성은 청색으로부터 나오는데 더 푸르다고 정말 따님부터 비롯해서 정말 물론 이제 아버님께서 워낙 더 잘 리드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믿고 계시는 하나님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이민의 역사가 이제 그 교회 역사와 맞물려 가는데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 이민 생활의 그 신앙 관계랄까 신앙과 이민 생활의 역사라든지 그걸 좀 아울러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저도 교회는 한국서부터 다녔지만 이제 미국에 와서 네. 볼티모어에 있는 그 베델 교회에서 네. 비로소 이제 제가 신앙에 이렇게 기초를 닦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김성모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 제가 아주 기초적인 그 세 가지를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네. 첫째는 우선 이제 기본 교육을 다 충실히 받았고,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또 그 네. 기본 생활에 필요한 확신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거기서 벌써 초기부터 발행을 하셨는데, 네. 그 허정옥 장로님하고 편집장하면서 그래요? 주셔서 정말 좀 건방진 얘기로 그 당시에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줄지만 그 당시에 많이 교회로 끌어들이는 성공을 했는데 네. 이렇게 자립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지 않냐. 네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찾아먹는 신앙, 그것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양식이 이제 그런 세 가지 원칙이거든요. 첫째는 여세 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한 거다. 두 번째가 목사님한테 맨날 얻어먹는 신앙인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 요리학원을 나온 요리사라면 일주일에 요리 한 번 잘 먹어가지고 건강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찾아 먹어야, 직접 성경에서 찾아 먹어야 이렇게 그렇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통일운동이라는 게 같은 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해서 사실 나름대로 그것이 또 우리가 그 새 땅이라고 하는 잡지를 한번 만들자 그러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좋은 기독교 잡지는 많은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이거 참 읽으니까 좋다 하는데 읽다 보니까 뭔가 좀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있는 게 틀린 것 같다. 그래서 그거 해봤더니 그게 예수 믿는 거라 그러더라. 그렇다면 그 예수 나도 좀 한번 믿어보자. 이제 이런 생활 속의 전도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그 우리 내 신앙의 가장 그 기본되는 것들은 거기서 다 배운 것 같아. 물론 이제 배운 것이 생활에 적용되는 데는 또 10년, 20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또 우리 그 생티파이 돼야 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지만 이제 그런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쓰시고 싶어 할 때는 시련을 꼭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참 할 줄 모르는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다가 한번 하다가 아주 그 큰 시련을 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금을 많이 겪었을 때 그 동양선교교회 그 임동선 목사님이 베델교회 그 붕해로 오셔가지고 다른 건 다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긴 왜 죽냐. 안 죽고 살다 보면 그때 죽었으면 이거 좋은 거 못 볼 뻔했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시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의 하나가. 그래서 정말 저도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죽었으면 한인회장도 못했고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뷰도 못했고 그리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한인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 좀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은 뭐 연고가 없어서 몰랐지만 어떻게 5, 60년, 70년 동안을 저렇게 고생을 할 수 있는가. 참 동포로서.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남겨놓은 그런 용사들이 아닐까. 사실 한국 신앙의 뿌리는 평양대붕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제가 펠로우십 계고 김원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단기 선교를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데가 있을 테니까 이제 가보라고. 그래서 한 진짜 10여 군데 이렇게 뭐 아프리카, 유럽, 인도, 남원 다 이렇게 가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참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진짜 조국이 어려울 때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로 뭐 만주로 중국으로 일본 이렇게 갔는데 750만 해외 동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250만 미국 동포들이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내가 뭐 내 말을 듣고 또 그런 거 나갈 사람들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라도 가자. 그래서 이제 얼리 리타이어하고 가자. 근데 이제 제가 그 러시아에 갔을 때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홍정홍 선교사님한테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는 그 옛날에 발해감한 것이 그 용암 폭발이래요. 백두산이. 근데 그 주기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군다나 북한에서 자꾸 핵실험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건드려 가지고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자연의 기상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실 옛날부터 암만 임금이 폭정을 하면은 백성들이 못 살면은 반란이라도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한 농부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참 그것도 한계가 이르렀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 요즘 이제 참 공포 정치를 이래 하지만 또 이렇게 지배 계급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변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그 지배 계급 간의 그 권력 다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사실 한반도에서 다시 평화가 있어야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냐. 전쟁이 나오면 몇십만, 몇백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사실상 저 사람들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는 쉽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보면은 사실은 그 핵무기와 그 2,500만 그 국민들이 볼모가 있는데 그 지배계급들이 먹고 사는 거는 뭐 10년, 20년, 30년 끌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 그렇다면 내부 변동이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갈 데가 없더란 말이죠. 남한에서도 무화작정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북한에서도 더군다나 국경 봉쇄하고 못 오게 한다면 갈 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러시아는 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땅은 넓은데 1억 인구가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한 1,000만 명쯤은 우리가 난민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신앙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면 우리가 그 선교를 제2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이렇게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귀가 번쩍 떠져가지고, 그런 사업 같으면 내가 남은 여생 바쳐도 좋겠다 해서 이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혼자 가는 게 좀 억울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도 좀 보내야겠다, 같이 끌고 가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와서 요즘 뭐 크림반도 이후에는 사실 한국하고는 상당히 좋은 관계지만 미국하고는 껄끄러운 관계가 돼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기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저 이민 생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매일매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예, 그럴 때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영혼의 양식이라든지 예수님과의 그 가까이 하는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정말 이민 생활에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허 박사님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허 박사님께서 이민 생활의 그 선구자 역할도 하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후학들이나 앞으로 이제 또 이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조언의 말씀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참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잘 미리 배우고 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냥 제멋대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40년을 방황하고 그렇죠. 못 간다 그러는 예, 것처럼 참 미국에 와서도 이 미국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좀 배우고 교육을 하고 가면 훨씬 더 빨리 가고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말썽쟁이 아빠 그 책만 봐도 사실 실제 생활에서 많은 이민에 필요한, 이주에 필요한, 또 이곳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이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제2, 제3의 저수를 할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과 기도 제목도 아울러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사실 말썽쟁이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네. 이제 그다음에 이권이 곧 자랑스러운 아빠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랑스러운 아빠는 예. 사실 30대 메릴랜드 한인회장으로서 했던 역할을 일들을 갖다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이 워싱턴 벌티모어 지역이 미국의
연방 수도고 또 세계의 정치 1번지라 소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그게 우리 조국이나 우리 동포들한테 많은 연관이 있다고 봐서 참 그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록을 남겨서 타 지역에서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억들을 남겨서 다른 데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고 이 부모학 시리즈라고 한 것이 네. 이 사실 그 어머니 역할들은 학교에서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육아도 좀 가르쳐 주고 뭐 가사도 그렇죠. 가르쳐 예, 예. 요리도. 근데 이 아버지 역할은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기 아버지가 한 거 아니면 친구 아버지 보고 이렇게 그 중요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참 어려움이 많이 왔어. 물론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의 상류층 그쪽에서는 잘하시더라고요. 네. 의사나 변호사 이런 직업 가지신 그 프로페셔널들이 많은 시간을 잘라서 뭘 해나 했더니 애들하고 가서 놀아주고 학교 가서 운동하고 야구하고 농구하는 데 따라다니고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중류층이나 이 중상학 밑으로는 그런 그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이게 부모 역할, 아버지 역할만 제대로 하면은 사회 문제 한 70~80%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또 특별히 우리 미국 사회가 이게 뭐 점점 이제 국민학교까지 뭐 콘돔 나눠주는 초등학교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라든지 정말 어떻게 생명이 존중된 거고 어떻게 생명이 탄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사실 부모로서의 제일 중요한 책임은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는 학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모학이라는 네. 것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가지게 됐고요. 네. 예.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했으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민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이제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이나 네. 무역하러 간 무역이든지 외교관이든지 또 비정부기구 하여간 문화사절 뭐 각계각층의 분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잘 네트워킹화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국력도 시너지 효과가 나르고 또 우리 정말 우리 한민족이 전 지구촌을 잘 살게 하는데 이게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인회장으로 갔을 때만 해도 동포청 하면은 꼭 마치 해외 동포들을 뭐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기구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그래서 동포청 다음에 나온 게 동포처거든요. 그렇죠. 장관급 정도 해야 예, 된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그 외치를 담당하는 부통령쯤 돼가지고 그런 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모든 분야들이 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킹해서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동포처 추진위원회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이 미국의 수도 하면 세계의 수도의 상징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워싱턴에 우리 허인욱 박사님을 보내신 데는 다 사명이 있고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그 내용들이 정말 다 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되길 바람하지 않고요. 제2의 또 저서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또 모시고 귀한 말씀 내놓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전 메릴랜드 한인회 회장이셨으며 동포처 추진위원회 워싱턴 추진위원장이신 허인욱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